서재필, 그의 이야기, 그의 유산. 인내와 열정의 힘을 세상에 보여준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재미연극인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1864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난 서재필은 똑똑하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숙부에게 입양되고 서울에서 유학을 합니다. 서울 친척집에 살면서 한문과 역사와 유교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전국 공무원 시험에서 3등을 하고 1882년 18세에 최연소로 합격하여 공무원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서재필은 서구의 정치 사상과 조선의 근대화에 관심을 가진 김옥균, 박경효, 서광범과 함께 개화파가 되었습니다. 근대화의 열망을 가진 이들은 국민이 통치하는 국가, 공화국을 꿈꿨습니다. 정기회의를 통해 그들은 조선의 근대화 개혁에 대해 논의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조선의 미래임을 깨달았습니다. 1년의 일본 군사 유학에서 돌아온 서재필은 새 군대의 훈련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간섭으로 조선의 근대화 발전이 힘들었습니다. 서재필과 개화파는 1844년 12월 4일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갑신정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거사는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일본의 배신과 중국의 공격으로 3일 만에 실패합니다. 그 결과 서재필, 김옥균, 박경효, 서광범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조선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새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서재필은 1855년 동료 박경효, 서광범과 함께 미국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나라에서 정착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가구점에서 일자리를 얻고 야간에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후원자를 만나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한국인으로 최초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미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육군 도서관에서 중국과 일본 의학책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야간에 일과 대학을 다녔습니다. 1894년 서재필은 아시안 최초로 미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22일 아내 뮤리엘 암스트롱과 결혼합니다. 서재필은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조선 근대화를 위해 귀국합니다.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자주적 독립을 위해서는 조선은 변화가 필요했고 서재필은 사랑하는 나라를 돕겠다는 사명감으로 아내의 지원을 받아 국왕의 고문으로 일을 합니다. 과거 갑신정변의 실패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라는 것을 알았기에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신문은 최초 한글 신문입니다. 조선 근대화를 위해 독립협회도 결성했습니다. 조선이 자주 국가임을 알리기 위해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독립문을 만들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민공동회에도 열었고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서재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회 설립에 대한 서재필의 주장은 국왕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러시아, 일본의 모함까지 더해져 1898년 5월 추방되어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910년 한국은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이 되었고 1919년 3월 1일 한국에서는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세운동의 소식을 들은 서재필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서재필은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여 한국의 독립활동을 알리는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독립했고 서재필은 해방된 조국의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다시 귀국합니다. 미군정의 최고 고문으로서 민주주의 정부 설립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전국을 돌며 많은 연설을 했으며 매주 금요일 라디오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해 9월 11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1950년 일어난 한국 전쟁으로 마음 아파하던 서재필은 1951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서재필의 노력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우리는 본받고 싶습니다. 그의 노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생명을 불어넣었고 서재필의 삶에 대한 노력은 미국에도 주목할 만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서재필이 열정적으로 꿈꿔 탄생된 한국 민주정부, 그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